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인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고민을 하시는데 개인 파산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경제적인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하고 경제적 사망을 한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개인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 후에 면책 판결까지 받게 되면 사실 해당 채무자분의 채무는 모두 없어지잖아요. 한 방에 모든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이익이 있는데요. 이 정도 이익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에 따르는 불이익도 있긴 하겠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파산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만 있다 그러면 그런 막연한 불안감도 일정 부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신분상 불이익이 있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확정 판결을 받기 직전까지는 신분상의 자격 제한이 있긴 한데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 그 시기에 사실 파산자 신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파산자 신분이 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 파산자 신분은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면책 심사가 간단한 경우에는 파산 선고 후 3개월 정도의 면책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3개월이면 되는데 재산이 있거나 면책 심사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확정 판결 받기까지 파산자 신분이 되는데 이 기간이 짧으면 3개월이 되기도 하고 오래 걸릴 경우에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이 기간에는 자격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기간 동안 어떤 자격 제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파산 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공무원이나 교원 될 수 없어요. 특히 경찰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어서 퇴직 처리가 되고요. 면책을 받은 후에도 다시 복직이 안 되세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파산은 신청을 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등록하는 직종인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건설업 등록,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보험설계사 등록을 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세요. 사실 저 같은 변호사도 면책되기 전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고 변호사 재직 중에 판산 선고를 받으면 면책될 때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되어요. 예전에는 의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법률 개정으로 의사는 파산으로 인한 자격 제한이 사라지긴 했어요. 사실 다른 직종도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아직 신분상의 자격 제한이 있다는 점, 이런 게 불이익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격 제한은 면책 결정이 나면 풀린다는 점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둘째, 신용상 불이익이 있어요. 신용에 5년 동안 빨간불이 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의 전액을 한 번에 탕감받을 수 있고 사실 신용 불량 기록은 삭제가 돼요. 그런데 개인 파산 기록은 신용정보원에 5년간 보존이 되거든요. 면책일로부터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판산 면책되었다는 공공정보가 기록이 되어서 5년 동안은 모든 금융기관이 파산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겠죠? 1금융권에서는 대출도 안 되세요. 그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때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통장 사용은 가능하세요.
파산 신청 전에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 통장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데요. 면책 후에는 통장 사용이 가능하고 체크카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그랬죠? 신용카드 발급 안 되고요. 1금융권에서 대출 안 되세요. 세 번째 불이익 알아볼게요. 셋째,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내 재산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거든요. 파산을 하게 되면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으로 전속이 돼서 넘어가요. 쉽게 말해서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는 다 뺏기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재산으로 부동산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임의대로 처분을 하고 해약하는 것이 절대 안 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도 파산관제인이 민법 제637조에 의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임대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해요.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줘요. 만약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임차주택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도 파산관제인이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계약이란 채무자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을 말하고요. 채무자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해지할 수는 없어요. 보험의 경우 압류금지액이 150만 원이거든요. 전체 보험 중에서 보험 해약 환급금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지병이 있어서 보험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약 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놓으면 예외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꼭 살펴보시는 게 좋으세요.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다른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해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으신데요. 될까요? 파산 신청 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았거나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문제 되세요. 파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재산이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각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세요.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요,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통해서 그 제3자로부터 재산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